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미스터 캠퍼에서 만든 테라 X7 플러스라는 모델입니다. 오늘 이 차량은 제 채널의 구독자이신 님께서 솔직하게 차량을 한번 리뷰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리뷰해달라고 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좋은 건 좋다, 또 아쉬운 건 아쉽다 할 수 있는 리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한 테라 X7 플러스는 봉고의 축연장 차량에 대부분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조금은 있는 편인데, 그런 옵션들은 리뷰하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가격과 제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터 캠퍼의 테라 X7 플러스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개소세 별도로 9,350만 원입니다. 테라 X7 플러스의 베이스 차량은 봉고 3 GL 등급 차량인데요. 가장 낮은 트림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GL 트림을 적용했기 때문에 운전석 통풍 시트라든지 오토라이트 컨트롤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제원은 기존 리뷰했었던 클라우디아 650과 표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길이는 거의 비슷하고 폭과 높이는 미스터 캠퍼가 약간 작다고 보입니다. 미스터 캠퍼의 테라 X7 플러스는 앞쪽 벙커가 상당히 날렵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주행풍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분명히 강점을 가지게 되는데, 단점이라고 본다면 안쪽에 생활 공간이 작아지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안쪽의 공간을 살펴봤을 때 벙커베드 공간이 타사의 차량들 대비해서 정말 작은 편이라서 벙커베드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아쉬움들이 남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벙커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그 공간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면 유저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량 앞쪽에서는 별도로 설명드릴 부분은 많이 없는데 썬팅 관련된 것들을 옵션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미션 오일 쿨러와 서머 밸브를 옵션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수석 쪽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차량의 FRP에 적용되어 있는 도장인데요. 일반적으로는 FRP 자체에 데칼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미스터 캠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도장으로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FRP 자체에서 느껴지는 고급감이 상당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사이드미러 살펴보면 사이드미러는 확장형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4채널 블랙박스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4채널 블랙박스는 옵션 사항입니다. 안쪽에 10.1인치 화면과 함께 제공되는 블랙박스고, 블랙박스 옵션을 선택하시지 않으면 후방 쪽에 카메라 2대와 후방 센서까지 제공이 되는데 블랙박스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채널 블랙박스 옵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후방 쪽에 카메라 하나만 설치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시 후방 카메라와 후진할 때 바라볼 수 있는 카메라 2대를 기본으로 적용해 준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입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일반 봉고 3 차량과 마찬가지의 출입구인데 높이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요. 안쪽에 이렇게 손잡이까지 있기 때문에 출입하시는 데는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휠과 타이어 살펴볼 텐데요. 현재 차량에는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서 기본형 휠과 타이어는 못 보여드리겠지만, 옵션 적용을 하시게 되면 전륜 쪽에는 17인치 휠에 호피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되고, 후륜 쪽에는 13인치 휠에 템피가 들어가게 됩니다. 조수석 쪽 측면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앞쪽으로 한전 전기 인입구 마련되어 있고요. 옆쪽에서는 220V 단자, 12V C가잭 단자, 그리고 USB 단자까지 마련되어 있는 외부 전기 포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전 전기 인입구 살펴본 김에 전기 시스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라 X7 플러스에는 정호 인산철 배터리 1200A가 들어가게 되고요. 3kW 용량의 순수 정연파 인버터가 들어가게 되고, 태양광 파넬은 1065W, MPPT 용량은 100A, 주행 충전기 용량은 180A, 한전 충전기 용량은 50A가 적용되게 되고요. 배터리 블루투스 모니터링도 기본 제공되게 됩니다. 여기에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사양들이 있는데, 인버터를 4kW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고, 배터리의 전압 자체가 낮아졌을 때 차량 시동을 바로 걸어줘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토 크랭크 시스템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차량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량이라서 전기 시스템은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측면에는 차량 연료 주입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연료 주입구 여는 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거 보이실 텐데 지금 와이프가 열어준 건데요. 차량 운전석 쪽에 레버가 별도로 있어서 레버를 당기시면 연료 주입구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터홈들이 열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차에서 내려서 열쇠로 열고, 아니면 잠금 장치가 없는 경우라면 누구나 이렇게 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테라엑스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의 연료 주입구처럼 안쪽에 레버가 별도로 있어서 열고 바로 나와서 주유할 수 있다는 것이 편의성 측면에서 정말 좋아 보입니다. 차량 측면에는 상부에 보시다시피 피아마사의 F45S 4m 어닝이 들어가 있는데요. 방식은 수동 방식이고 아래쪽으로 LED 등도 들어가 있고 외부 텐트 연결하실 수 있도록 텐트 연결할 수 있는 레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외부 텐트 설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옵션이 하나 제공이 되는데, 아래쪽으로 하단 스커트 레일을 옵션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외부 텐트 설치하셨을 때 밑쪽에 바람 들어오는 것도 막으실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 출입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테라 X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 키로 연동되는 잠금 장치이기 때문에 도어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옆으로는 키박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비밀번호 맞추시면 이 부분이 열리면서 차량의 각종 키들을 여기 수납해 놓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입구 쪽에는 일단 수동 스텝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한번 내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동 스텝을 내려봤을 때 바닥까지 높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르내리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출입문 도어를 한번 열어보면 출입문 도어 안쪽으로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오르내리신다면 오르내리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도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안쪽에 보시면 신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안쪽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가 원래 자리하게 되지만 현재 이 차량은 인버터를 4kW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인버터 공간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이쪽 실내 공간을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건 넣으시기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강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출입문 옆쪽으로는 이렇게 외부 TV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적용되어 있는 TV는 LG의 28인치 스마트 TV인데요. 스마트 TV라서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으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스위치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켜게 되면 안쪽 등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아래쪽으로 보시면 220V 단자 2개가 상당히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부 TV는 브라켓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밖으로 빼내시게 되면 각도 조절을 이렇게 하셔서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 틀어놓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분명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이렇게 외부 샤워기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저분한 거 씻고 들어가시거나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청수주입구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청수주입구 살펴본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물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수탱크 용량은 200L, 오스탱크 용량은 170L, 카세트 토일렛 용량은 18L고요. 오스통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총 용량이 170L라고 보시면 되고, 오스통에는 둘 다 전동 드레인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서 물 비우실 때 훨씬 편하게 비우실 수 있다고 보면 되고, 청수탱크는 단열 마감이 되어 있고 호스들 같은 경우에도 단열 작업이 되어 있어서 동파에 있어서 많이 신경 쓴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차량 가장 뒤쪽에 있는 외부 수납함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 수납함 열어보면 바닥까지의 높이는 83cm 정도 되는데 짐들 넣으실 때 불편함 없이 넣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안쪽 공간을 보시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 공간이기 때문에 캠핑용 짐들 수납하시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부 수납함 안쪽에는 이렇게 두 개의 끈이 마련되어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 끈들은 이렇게 연결해서 외부 수납함 도어를 선반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끈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끈을 외부에서 이렇게 마감까지 해놓은 건 처음 봐서 정말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마감에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납함 안쪽으로는 이렇게 LED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가 스위치라서 이렇게 껐다가 켜보면 상당히 밝은 LED가 수납함 끝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수납함을 상당히 밝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두 개의 스위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물 시스템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스통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각각의 전동 드레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12V C가책 단자, 220V 단자 마련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전기 사용하실 수 있는데, 외부에서 전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수석 쪽 측면에서만 총 3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전기 사용하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열 수 있는 도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 열어보면 보시다시피 밸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안쪽
아래쪽에 하나하나 이름 같은 것들도 다 태깅을 해놓은 것을 보면 미스터 캠퍼가 상당히 꼼꼼하게 차량을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밸브가 하나 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청수 드레인할 수 있는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납함의 바닥은 장판 마감돼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량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카메라가 총 3개나 마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상부에 보시면 후진하실 때 바로 뒤를 볼 수 있는 카메라가 한 대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상시 후방 카메라 한 대와 4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한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자전거 캐리어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후면 쪽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은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피아마 울트라 박스가 있는데, 뒤쪽 후면 수납함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피아마 울트라 박스 선택을 하시면 외부에 추가적으로 짐을 수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은 옵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라 X7 플러스는 하부 보강 4종이 함께 기본 제공되는데요, 사실 포터나 봉고 차량의 축연장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많이 실리는 편이라서 하부 보강을 해주시는 것이 분명히 주행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기 때문에 별도 옵션 선택 없이 그런 안정성들을 느끼실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차량을 선택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는 보여드릴 게 많이는 없는데, 보시면 카세트 토일렛 자리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데포드사의 C23 CS 모델이 적용돼 있고, 용량은 18리터 용량이고요, 보시다시피 SOG가 기본 장착돼서 카세트 토일렛에서 발생하는 냄새들을 필터를 통해서 걸러주고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거실 공간인데요, 테라 X7 플러스는 국내 유저분들이 정말 선호하시는 U자형 거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5분 정도가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거실입니다. 앉아봤을 때의 느낌은 양쪽으로는 편안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안쪽 제가 앉아있는 부분 쪽은 약간은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 길이가 짧다는 생각이고,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서 앉아 계시는 분 모두가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드리는 것은 쿠션인데요, 쿠션 두께가 9cm 정도 돼서 상당히 두꺼운 쿠션이고, 오염에 강한 아쿠아 클린 원단으로 마감이 돼 있는 데다가 내부 전체 색깔이 화이트 앤 그레이로 돼 있는데, 그레이 색상으로 마감된 쿠션이라서 상당히 깔끔해 보이고 모던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자형 거실은 국내 유저분들이 정말 선호하시는 레이아웃이긴 하지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뒤쪽에 앉아 가시는 분들이 뒤보기를 하고 가야 되고 이점식 벨트가 적용돼 있어서 뒤에 앉아 가시는 분들의 편이나 안전에 있어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뒤에 있는 등받이를 이렇게 옆으로 제거해 주게 되면 뒤쪽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열어보면 앞쪽 운전석 조수석 공간으로 워크스루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가림막도 상당히 두꺼운 가림막이고, 운전석 조수석과 뒤쪽 캐빈 공간 쪽에 에바스페커 토출구를 별도로 마련을 해 두셔서 운전석 조수석에서 넘어오는 냉기들을 또 차단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제작하셨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양쪽으로 대형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앉아서 계실 때 개방감 상당히 좋은데요, 운전석 쪽 창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유럽식 창이고, 이렇게 별도 모기장 쉐이드 같이 마련되어 있고 바깥으로 밀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의 창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설명드릴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X7 플러스의 모든 외부 창은 썬팅되어 있는 것처럼 틴티드 글라스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바로 뒤쪽 거실 공간에는 이렇게 스피커 2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터치스크린 블루투스 오디오의 스피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쪽에서 TV 보시거나 음악 감상하시기에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220V 단자, USB 단자 마련되어 있어서 전기 기기들 연결하실 수 있고, 주무실 때 여기 침실 변환을 하신다면 여기에다가 핸드폰도 충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방향에는 이렇게 LG의 28인치 스마트 TV가 기본 제공되는데요, 테라 X7 플러스는 TV에 있어서 진심이라서 외부에도 28인치 TV, 그리고 거실에도 28인치 TV, 나중에 침실에도 28인치 TV에서 총 3대의 TV가 기본 제공됩니다. 그리고 TV는 이렇게 브라켓이 설치가 돼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선반이 제공되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리모컨 같은 거 수납해 놓고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어서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잘 신경 썼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TV 상단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는 터치스크린 블루투스 오디오가 자리하고 있어서 음악 감상하실 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옆으로
옆으로는 스카이라이프 셋탑박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 사항은 옵션 사항이고요. TV가 전체 3대나 제공이 되기 때문에 TV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옵션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좀 더 실내 생활하실 때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거실에 운전석 쪽 상부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이렇게 푸시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눌러서 여는 방식이고, 다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3개의 수납 공간 모두 동일한 사이즈고, 거실 공간에 짐들 수납하시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이고, 안쪽으로 이렇게 또 뚫려 있어서 긴 짐도 수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공기 순환도 잘 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테라 X7 플러스의 경첩은 이렇게 내려봤을 때 상당히 부드럽게 닫히고 조작감도 좋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상부장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작은 짐들 여기다 놓고 수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실의 조수석 쪽 방향도 동일하게 스피커, 그리고 220V 단자, 12V 시가잭 단자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쪽 방향에도 동일한 수납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3개의 장 모두 동일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양쪽 합한다면 총 6개의 수납 공간이라서 수납한 공간은 부족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 출입문 옆쪽으로 이렇게 수납한 공간이 돼 있어서 키 같은 거나 작은 소품들 여기 수납해 놓고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차량 출고하실 때 미스터 캠프에서 선물로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핸드폰 넣어서 쓰시면 스피커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예쁘게 함께 제공된다는 것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실 공간 침실 변환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낮춰 주시고요. 이렇게 테이블을 낮춰준 이후에 이렇게 등받이들을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침대 변환을 해봤는데요. 성인 2분 정도는 편하게 누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번 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누웠을 때 옆으로 상당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성인 2분은 편하게 누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머리 위쪽으로나 발밑 쪽으로도 공간이 충분해서 지금 누워봤을 때 쿠션감도 그렇고 상당히 편안한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침실 공간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개의 쿠션을 조합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단차들이 있어서 등배김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얇은 매트 같은 것들 깔아놓고 쓰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침실 변환하는 것 자체가 편하고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벙커베드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테라 X7 플러스는 가장 아쉬운 것이 벙커베드 공간 같습니다. 벙커베드는 아쉬운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벙커베드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곳 기준으로 쟀을 때도 64cm 정도 돼서 사실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고, 크기 자체도 가장 긴 곳이 190cm, 폭을 쟀을 때는 109cm 정도 나오는데, 길이가 190이라고는 하지만 밖에서 보셨다시피 벙커베드 형상이 안쪽으로 각이 꺾이면서 들어오게 돼 있어서 양쪽에 있는 창이 안쪽으로 꺾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누워본다고 치면 이렇게 제가 누웠을 때 가장 끝으로 온다고 해도 발끝이 지금 창 쪽에 닿아서 창을 바로 차게 되고, 창 높이 자체가 발 쪽에 있기 때문에 창문의 가리개 같은 경우도 파손의 위험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벙커베드 공간을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서 얻는 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형상을 변경을 해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한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실 쪽 쿠션 보여드렸을 때 상당히 쿠션감이 있어서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벙커베드의 지금 쿠션은 완전히 그냥 고정이 돼 있는데 너무 딱딱해서 누웠을 때도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서 벙커베드에 아쉬움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안전네트는 기본 제공돼서 추락 방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이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위쪽으로는 이렇게 220V 단자, 그리고 12V 시가잭 단자 있어서 핸드폰 충전하시거나 하실 수 있고, 12V 시가잭 단자는 안쪽에 DC 전기 매트 같은 거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벙커베드 상단에는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는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공간은 차체 사이즈에 적당한 주방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판이 마련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옆쪽으로 높이가 또 올라와 있어서 뭔가 올려놓으셨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도 세심하게 잘 배려한 것 같습니다. 싱크 공간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큰 싱크볼이고 깊이도 깊어서 물튀김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색깔도 짙은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이는 싱크볼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위쪽에 상판이 기본 제공되지 않아서 이 전체 공간을 조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스터 캠퍼에서 추가 제공을 해주신다면 유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수전은 이렇게 편하게 옮기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수전이고, 옆쪽으로 세제 디스펜서도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방 상판을 보시면 별도의 화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옵션으로 하우스쿡 인덕션이라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220V 단자 두 개가 있어서 인덕션 사용하시거나 전기포트 사용하시거나 할 때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방 상부로는 이렇게 파세코의 식기건조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기건조기가 제공됨으로써 식기 수납하시거나 건조하시는데 상당히 유용하고,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살균 건조까지 되기 때문에 좀 더 청결하게 식기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식기건조기 옆으로는 주방의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있고요, 그 밑으로는 220V 단자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뒤쪽으로는 이렇게 창도 마련되어 있어서 환기시키시기에 분명히 좋고요, 주방 창에 있는 것을 보면 상부에 또 맥스팬이 있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 맥스팬이 기본 제공돼서 주방 공간에서 요리하실 때 냄새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가 되어 있고요, 이 맥스팬은 이렇게 가림막도 기본 제공되는 맥스팬이라서 가려놓고도 쓰실 수 있겠습니다. 주방 앞으로는 3단 수납함이 있는데요, 열어보면 각각의 수납함 공간이 여유로운 공간이라서 안쪽에 짐들 넣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가장 아래쪽은 좀 더 깊은 사이즈의 수납함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 수납함들은 닫으실 때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작동감을 보여줍니다. 3단 수납장 옆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약간 간섭은 있긴 하지만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이렇게 20L 용량의 SK매직의 전자레인지 마련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시고요, 전자레인지 아래쪽으로는 아쿠아 하이텍의 200L 용량의 냉장고가 제공이 되는데, DC로 작동하는 냉장고라서 별도 인버터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위쪽이 냉장실, 아래쪽으로는 냉동실이 3단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에는 이렇게 템버도어가 적용이 돼 있어서 물튀김이나 이런 것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내부에는 고정식 변기가 있고 샤워기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샤워하실 때의 공간은 충분하게 느껴질 정도로 여유가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한 가지, 키가 176cm인 저는 샤워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키가 정말 크신 분들은 샤워하실 때 약간은 머리가 걸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부에는 이렇게 환기시키실 수 있는 팬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조명 기능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적용되어 있는데, 위쪽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서 등 켜고 끄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 제품이 정말 많이 적용이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높이가 약간 높아서 아이 혼자서 만약에 씻거나 할 때는 스위치 높이가 높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별도의 등이 하나 더 있고 스위치가 밖으로 빠져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늘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수납함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내부에 수건 수납하시거나 짐들 수납하시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 샤워기는 여기에 이렇게 수전이 마련되어 있고, 앞쪽에 공간이 있어서 짐들도 놓으실 수 있고, 샤워기 자체도 깔끔하게 잘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함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거울도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고정식 변기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사용한다면 무릎 부딪힘 전혀 없이 여유로운 공간에서 볼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벽부 재질도 대리석처럼 보이는 그런 재질을 사용했는데 고급감 있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물 빠질 수 있는 곳이 여기 한 군데 마련되어 있는데, 물 빠지는 곳을 두 군데 정도 마련해서 어느 쪽으로든지 잘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모델들도 있는 반면에, 이 차량에는 한 군데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의 난방 같은 경우에는 바닥 난방 기본 제공되는데, 안쪽에 히터 토출구가 없다는 것이 다른 차량들 대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샤워하거나 할 때 약간 추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토출구가 하나 있는 것이 씻으실 때도 좀 따뜻하고, 안쪽 건조시킬 때도 빨리 마르기 때문에 토출구 하나가 더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토출구가 없다는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샤워실 벽면 쪽으로는 이렇게 거울도 있어서 옷매무새 다듬으시거나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후면 침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실 공간은 아주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는데요, 두 분이서 편하게 누우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촬영을 위해서 창을 다 막아두긴 했는데 3면 모두 대형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바깥쪽 경치 즐기시면서 누워 계시거나 할 때 아주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침실 공간에서는 총 3가지의 옵션이 제공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릴 옵션은 암막 커튼인데, 이렇게 앞에 칠 수 있는 암막 커튼을 옵션 적용하실 수 있어서
저녁 시간에 주무실 때 빛 들어오는 게 싫으시던지 앞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분리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암막 커튼 적용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옵션 적용 가능하신 부분은 매트리스인데요. 현재는 기본 매트리스가 적용되어 있는데 두께가 9cm 정도 돼서 푹신푹신하고 좋은데, 이 매트리스를 이탈리아의 고급 매트리스로 적용하실 수가 있어서 좀 더 편안한 침실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옵션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간이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도 옵션 적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적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침실 공간은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높이가 높으면 상당히 좋은데, 높이가 111cm 정도 돼서 상당히 여유로운 헤드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천장 마감재가 좀 독특한 게 보이실 텐데, 친환경 참순 러버 매트가 적용돼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또 좋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침실 상부로는 수납방 공간들 마련되어 있는데요. 조수석 쪽 측면부터 열어보면 작지 않은 수납 공간이고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운전석 쪽 방향에도 이렇게 두 개의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V의 진심인 차량이라서 침실 공간에도 이렇게 28인치 스마트 TV 제공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브라켓 처리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어서 간단한 TV 리모컨이나 이런 거 수납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쪽으로는 여러 가지 컨트롤러가 있는데, 조명, 밝기 조절하실 수 있는 디머가 두 개 돼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온도 조절기 두 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침실 쪽에 온도 여기서 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으로는 에바스페커의 토출구 있어서 침실 공간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USB 단자, 그리고 12V C가잭 단자까지 있어서 이 공간에서 DC 매트 사용하기 원하시거나 휴대폰 등 충전하기 원하실 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침대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높이가 꽤 있는 편이라서 아래쪽에 이렇게 박스 하나를 두시면 좋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고, 안쪽에 이렇게 수납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옵션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면 만족감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침실 상부로는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냉난방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에는 캐리어사의 벽걸이 에어컨이 기본 제공되고요. 벽걸이 에어컨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만족하면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난방 시스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차량에는 에바스페커의 D5와 D2 두 가지의 제품이 같이 제공됩니다. 에바스페커의 D5는 온풍, 그리고 온수, 그리고 바닥 난방을 담당하고요. D2는 침실 쪽에 난방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토출구가 거실 쪽 두 개,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캐빈 공간으로 넘어오는 쪽에 하나, 그리고 침실 공간 쪽에 하나, 이렇게 총 4개를 찾았는데 벙커 쪽에도 토출구가 없고, 화장실 및 샤워실에도 토출구가 없고, 주방 아래쪽에도 없고, 출입구 쪽에도 없고 해서 큰 시스템을 적용한 데 반해서 토출구 숫자가 적어서 바람이 나오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거실 상부 쪽으로는 복사 난방 히터 패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겨울철에 여기를 틀어놓게 되면 뜨거운 열기가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직접 이 차량을 타보신 분들이 이 시스템이 상당히 따뜻하고 좋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시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컨트롤 판넬 살펴보겠습니다. IoT 시스템이 적용된 판넬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oT 시스템은 250만원의 가격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사용하시면서 정말 편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나오기 전에 핸드폰으로 차량 시동을 걸고 안쪽에 에어컨을 작동시킨 다음에 도착하게 되면 도착하자마자 상당히 시원한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상당히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전기 관련된 것들, 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조명 관련된 것들, 인버터, 물펌프, TV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여기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조명 밝기는 디머로 조정이 가능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IoT를 적용했을 때 혹시나 고장이 나게 되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스터 캠퍼에서는 이 옆에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하실 수 있는 컨트롤 판넬을 별도 만들어 놔서 IoT 고장 시에 수동으로 모든 것들 조작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스터 캠퍼의 테라 X7 플러스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장님께서 원래 모터홈 유저시라고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의 사용성 측면에서 좋을 수 있는 부분들 정말 잘 고려해 놓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감 하나하나, 쓰여진 소재 하나하나가 상당히 깔끔하고 좋은 소재들이 쓰여 있어서 인상 깊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가구의 톤이나 이런 것들도 세련된 느낌이라서 보시면 만족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방공화 쪽에 식기건조기라든지 이렇게 작은 또 다른 차들과의 차이점들도 분명히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신다면 만족하실 만한 차량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들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벙커베드 공간인데요. 벙커베드를 크지 않게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저렇게 각을 줘서 제작을 해서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게 할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방 시스템의 토출구 개수가 작다는 생각이었는데, 토출구가 조금 더 제공된다면 따뜻한 바람들이 여러 군데서 나와서 생활하는 곳곳마다 온풍이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조금 더 개선된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이신 께서 이렇게 차량 도움을 주셔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계속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정말 길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